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간식으로도 자주 먹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견과류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지, 또 어떤 음식과는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은지,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견과류는 그냥 몸에 좋으니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견과류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지고 때로는 소화가 잘 안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견과류가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를 제공하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지방이에요. 특히 호두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도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단백질도 상당량 들어있어요. 아몬드 한 줌이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을 정도예요.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요. 비타민 E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것을 늦춰주는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견과류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치 약도 다른 약과의 궁합이 있듯이 음식도 서로 궁합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견과류와 잘 맞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견과류와 과일의 조합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로 많이 드시는 바나나와 견과류는 정말 환상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견과류의 마그네슘과 만나면 근육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거든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에 호두 몇 알을 함께 드셨는데 몇 달 후에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과와 견과류의 조합도 정말 좋아요.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면서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이에요. 사과를 깎아서 아몬드 버터를 살짝 발라 드시거나 호두를 잘게 부숴서 사과와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돼요. 베리류 과일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것들도 견과류와 아주 잘 어울려요.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견과류의 비타민 E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노화 방지에도 좋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견과류 한 줌 올려서 드시면 정말 훌륭한 아침 식사가 완성돼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견과류와 채소의 조합이에요. 특히 녹색 잎채소들과 견과류는 정말 잘 어울려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이 철분의 흡수를 도와줘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은 조합이에요. 실제로 샐러드를 만들 때 아몬드 슬라이스나 호두를 함께 넣으면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해지는 거예요. 샐러드만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지는데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단백질도 보충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저도 점심에 샐러드를 먹을 때는 꼭 견과류를 넣어 먹는데 오후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더라고요. 당근이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도 견과류가 잘 맞아요. 이런 채소들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견과류에 좋은 지방이 이 비타민들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채소를 찔 때 견과류를 곁들여 먹거나 견과류를 갈아서 드레싱을 만들어 먹으면 영양소 흡수에 훨씬 도움이 돼요. 이제 견과류와 곡물의 조합을 살펴볼게요. 아침에 오트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트밀에 견과류를 넣는 건 정말 완벽한 조합이에요. 오트밀의 복합 탄수화물과 견과류의 단백질, 지방이 만나면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전 식품이 되거든요. 에너지도 천천히 오래 공급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현미나 잡곡밥과 견과류의 조합도 좋아요. 곡물에는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견과류가 보충해 주거든요. 밥을 지을 때 잣이나 호두를 함께 넣어서 지으면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잣죽을 해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퀴노아나 귀리 같은 슈퍼 곡물들과도 견과류가 환상적으로 어울려요. 이런 곡물들은 이미 영양가가 높은 편인데 여기에 견과류까지 더하면 정말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예요. 샐러드 볼을 만들 때 퀴노아를 베이스로 깔고 여러 채소들과 함께 견과류를 듬뿍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식사가 완성돼요. 그 다음은 견과류와 유제품의 조합을 볼게요. 우유나 요거트와 견과류는 정말 잘 어울리는 파트너예요. 유제품의 칼슘과 견과류의 마그네슘이 만나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나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폐경기를 겪으시는 여성분들한테 이 조합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드시면 장 건강에도 좋아요. 요거트에 프로바이오틱스와 견과류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되거든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드시면 정말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 방법으로 오랜 변비를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치즈와 견과류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와인과 함께 즐기는 치즈 플래터에 호두나 아몬드를 곁들이면 맛도 좋지만 영양학적으로도 균형이 잘 맞아요. 치즈의 포화지방을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이 중화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이제 견과류와 다른 단백질 식품들의 조합을 살펴볼게요. 의외로 생선과 견과류가 정말 잘 맞아요. 특히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려서 구우면 맛도 좋고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도 배가 돼요. 두 식품 모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니까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이 되는 거죠. 닭가슴살이나 두부 같은 담백한 단백질 식품과도 견과류가 잘 어울려요. 이런 음식들은 지방이 거의 없어서 견과류에 좋은 지방이 더해지면 영양 밸런스가 완성되거든요. 샐러드에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넣고 견과류를 뿌리면 완전 단백질 식사가 되는 거예요. 콩류와 견과류의 조합도 언급하고 싶어요.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에 견과류를 더하면 식물성 단백질이 더욱 완전해져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육류 섭취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후무스에 잣을 갈아 넣는다든지 렌틸콩 수프에 호두를 곁들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견과류끼리의 조합도 중요해요.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를 섞어서 드시면 각각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거든요. 호두의 오메가3, 아몬드의 비타민 E, 캐슈넛의 아연, 피칸의 항산화 성분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믹스 너트로 드시는 게 영양학적으로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한식에서도 견과류는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됐어요. 잣을 이용한 죽이나 국수, 호두를 넣은 약과나 한과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물 무침에 깨나 잣을 넣는 것도 단순히 고소한 맛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물의 영양소 흡수를 돕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였던 거죠. 특히 미역국이나 김치찌개에 잣을 띄우는 건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국물 요리에 부족한 지방과 단백질을 견과류가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국밥이나 찌개를 드실 때 견과류를 조금씩 곁들이시면 영양 밸런스가 훨씬 좋아져요. 여기까지가 견과류와 잘 맞는 음식들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견과류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견과류와 단 음식의 조합이에요. 특히 설탕이 많이 든 디저트나 케이크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견과류 자체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여기에 단 음식까지 더해지면 당 섭취량이 과도해지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초콜릿으로 코팅된 견과류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 마카다미아 이런 제품들 많잖아요. 맛은 정말 좋지만 설탕 함량이 너무 높아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의 건강 효과가 설탕 때문에 상쇄되는 거죠. 꿀과 견과류의 조합도 생각해 봐야 해요. 물론 꿀은 천연 감미료고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당분이에요. 견과류에 꿀을 발라서 먹거나 꿀에 재운 견과류를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주의할 건 견과류와 기름진 음식의 조합이에요. 견과류 자체가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이거든요. 여기에 튀김이나 기름진 고기를 함께 먹으면 지방 섭취량이 너무 많아져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실 수 있어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드실 때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식품 모두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많아서 함께 먹으면 소화기에 부담이 되거든요. 특히 소화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프라이드 치킨이나 감자튀김 같은 튀김 음식과도 견과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견과류 자체를 튀긴 제품들도 시중에 많은데 이런 제품들은 영양소가 파괴되고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아요. 생 견과류나 가볍게 볶은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세 번째로 주의할 건 견과류와 특정 약물의 조합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는 견과류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건강 보조제로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도 견과류를 과다 섭취하면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도 견과류 섭취 시간에 주의하셔야 해요. 견과류의 식이섬유나 칼슘이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갑상선 약은 보통 아침 공복에 드시는데 최소한 약 복용 후 4시간 정도는 지나서 견과류를 드시는 게 안전해요. 네 번째로 주의할 건 견과류와 알코올의 조합이에요. 술안주로 땅콩이나 아몬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알코올과 견과류의 지방이 만나면 간에 부담이 가거든요.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간 건강을 위해서라도 술안주로 견과류보다는 과일이나 채소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술을 드실 때 견과류를 많이 드시면 다음날 숙취도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방이 많은 음식이 알코올 분해를 더디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술과 함께 먹으면 급격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로 주의할 건 견과류와 가공식품의 조합이에요. 라면이나 햄버거, 피자 같은 가공식품에 견과류를 추가로 넣어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가공식품에는 이미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은데 여기에 견과류까지 더하면 칼로리가 과도하게 높아져요. 인스턴트 식품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견과류의 좋은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가공식품의 각종 첨가물들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견과류는 가급적 신선한 자연식품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섯 번째로 주의할 건 견과류와 고칼슘 식품의 동시 섭취예요. 견과류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드시거나 우유를 많이 드시는 시간대와 견과류 섭취 시간을 좀 띄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요거트와 견과류는 괜찮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적당량의 문제예요.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 한 줌 정도는 괜찮지만 칼슘 보충제까지 함께 드시면 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 적당량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로 주의할 건 견과류와 특정 채소의 조합이에요. 시금치나 근대 같은 옥살산이 많은 채소와 견과류를 많이 함께 드시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생시금치 샐러드에 견과류를 듬뿍 넣어 드시는 건 가급적 삼가세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옥살산을 줄인 다음 소량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게 더 안전해요. 신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조합에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로 주의할 건 견과류와 차 종류의 조합이에요. 특히 녹차나 홍차 같은 타닌이 많은 차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차를 마시면서 견과류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차는 식사 전이나 식사 한참 후에 드시고 견과류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영양소 흡수에 더 유리해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의 카페인이 견과류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아홉 번째로 주의할 건 견과류와 매운 음식의 조합이에요. 매운 음식 드시고 나서 속이 쓰릴 때 견과류를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견과류의 지방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속 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매운 음식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매운 음식을 드셨다면 최소한 2-3시간은 지나서 견과류를 드시는 게 안전해요. 열 번째로 주의할 건 견과류와 과일 주스의 조합이에요. 시판 과일 주스는 당분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에 견과류까지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절대 피하셔야 해요. 주스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와 함께 견과류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갈증 해소도 되고 견과류의 영양소도 잘 흡수되고요. 신선한 과일을 직접 드시는 건 괜찮지만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건 당분이 농축되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조절이에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거든요. 하루 견과류 권장량은 대략 한 줌 정도, 약 30g 정도예요. 이 정도면 약 170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게 적당한 양이에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잉으로 체중이 늘 수 있고 소화 불량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견과류는 소화가 천천히 되는 식품이라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견과류를 피하셔야 하는데 가공식품에도 견과류가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까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알레르기 반응은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까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견과류를 보관하실 때도 신경 쓰셔야 해요.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되기 쉬워요. 산패된 견과류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거나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를 구매하실 때는 가급적 소량씩 자주 구매하시는 게 신선도 유지에 좋아요. 대용량으로 사서 오래 두고 드시면 맛도 떨어지고 영양소도 파괴될 수 있거든요. 포장을 뜯은 견과류는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그 이상 보관하실 거면 냉동실에 넣어 두세요. 견과류를 먹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에너지가 천천히 지속적으로 공급되니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로 견과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 전에 드시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운동 후에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공급해줘요. 다만 운동 직전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견과류를 물에 불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아몬드나 호두를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두면 피트산이 제거되고 소화가 훨씬 잘 돼요. 불린 견과류는 생으로 드시거나 가볍게 볶아서 드시면 돼요. 견과류를 갈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씹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견과류를 믹서기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좋아요. 영양소는 그대로 섭취하면서 소화 부담은 줄일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견과류를 주실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5살 이전의 아이들은 질식 위험이 있으니까 통째로 주지 마시고 잘게 부숴서 주시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주세요. 그리고 처음 견과류를 시도할 때는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소량만 주시는 게 안전해요. 임신하신 분들도 견과류를 드시면 좋지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견과류의 영양소가 태아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임신성 당뇨나 과체중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고 다양한 종류를 섞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수유하시는 분들도 견과류가 도움이 돼요. 모유의 질을 높여주고 엄마의 영양 상태도 개선해 주거든요. 다만 아기가 견과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해요. 엄마가 견과류를 먹은 후 아기가 피부 트러블이나 소화 문제를 보이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견과류가 더 중요해져요.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뇌 건강에도 좋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치매 예방에 호두가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건강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어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견과류 먹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땐 견과류를 살짝 볶아서 부드럽게 만들거나 견과류 버터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몬드 버터, 땅콩 버터 같은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를 요리에 활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 견과류를 갈아 넣으면 크리미한 질감에 영양까지 더해져요. 파스타 소스에 잣을 갈아 넣는 페스토도 맛있고 건강한 선택이고요. 나물 무침에 견과류를 갈아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 돼요. 빵이나 쿠키를 만드실 때도 견과류를 넣으면 영양가가 높아져요. 다만 고온에서 오래 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견과류에 좋은 지방이 고온에서는 산화될 수 있거든요. 빵 반죽에 섞어서 굽는 것보다는 빵 위에 토핑으로 올려서 짧게 굽는 게 더 좋아요. 견과류로 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호두나 아몬드를 볶아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고소한 차가 돼요. 차차도 전통적으로 많이 마시던 건강차예요. 따뜻한 견과류 차 한 잔이 추운 겨울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견과류를 선택하실 때는 가공되지 않은 생 견과류나 가볍게 볶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제품, 기름에 튀긴 제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원재료 그대로의 견과류가 가장 건강에 좋아요. 유기농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반 견과류보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더 안전하거든요. 특히 껍질째 먹는 견과류는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를 먹을 때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질식 위험도 있어요. 꼭꼭 씹어서 드시면 포만감도 더 크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돼요. 식사할 때처럼 여유를 가지고 드시는 게 좋아요.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견과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수분이 필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견과류 드시고 나서는 꼭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견과류를 드실 때 다른 영양소도 함께 신경 쓰셔야 해요. 견과류만 먹고 다른 음식을 소홀히 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견과류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드시되 다양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식품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해요. 계절에 따라 견과류를 다르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스무디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죽이나 수프에 넣어 드시면 계절에 맞는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제철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고요.
견과류의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아침마다 요거트에 견과류 한 줌씩 넣어 드신다든지 간식 시간에 과일과 함께 드신다든지 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가족들과 함께 견과류를 즐기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간식이 되고 어르신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좋아요. 다만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양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견과류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복통이나 설사, 피부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일 수 있어요. 증상이 심하면 병원을 방문하시고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먹었는지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말씀드리세요.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 섭취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신장 질환, 간 질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의 단백질과 지방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정하세요. 견과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견과류만 먹는 건 절대 권장하지 않아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고 영양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실 거면 균형 잡힌 식단에 견과류를 적절히 포함시키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견과류의 가격도 고려하셔야 해요. 일부 견과류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마카다미아나 피칸 같은 견과류는 가격이 높은 편이에요. 경제적 부담이 되신다면 아몬드나 호두, 땅콩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견과류를 선택하셔도 충분히 좋은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견과류를 여행이나 외출 시 휴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포장으로 나눠 담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 건강한 간식이 되거든요. 배고플 때 편의점에서 과자나 빵을 사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이에요. 견과류를 선물하시는 것도 좋아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 선물로 고급 견과류 세트를 드리면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져요. 다만 받으시는 분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지는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견과류는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에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주죠.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견과류와 잘 맞는 음식들은 과일, 채소, 곡물, 유제품, 생선 같은 건강한 자연식품들이에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고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아침 식사로 요거트에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건 정말 완벽한 조합이에요. 반면에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알코올, 가공식품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견과류의 좋은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 섭취 시간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적당량을 지키는 거예요.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해요. 이것도 한 번에 먹기보다는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요. 꾸준히 매일 드시는 게 가끔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견과류를 선택하실 때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제품을 고르시고 신선도에 신경 쓰세요. 보관도 중요한데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게 보관하시거나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산패된 견과류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아시고 그에 맞춰서 견과류를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건강을 위해 먹는 견과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요. 견과류는 우리 조상들도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건강식품이에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하지만 옛날과 달리 지금은 가공식품도 많고 우리 식습관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먹을 때도 현명하게 선택하고 조합해야 해요.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실천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견과류를 건강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그런 작은 실천 중 하나예요. 오늘부터라도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견과류를 한 줌씩 드셔보세요. 몇 달 후에는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변비가 해결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견과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그 건강한 식습관에 일부러 견과류를 포함시키시면 더욱 좋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견과류 한 줌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 건강을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